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미분비를 분석할 줄 알고 면역 기능을 분석할 줄 아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내분비라는 거는 호르몬인데 우리 몸의 호르몬이 어떤 계통을 밟아서 분비가 되는지를 좀 알아두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데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 뇌하수체, 송가선, 가슴샘, 생식샘. 일단은 여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위치를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갑상선은 우리 목에 보시면, 자, 목에 이렇게 목 쪽에 보시면 이렇게 뭐냐면 방패 모양으로, 그래서 방패 모양으로 됐다 해서 이 갑자가 뭐냐면 방패 갑자예요. 방패. 그 다음에 상자가 뭐냐면 모양상. 그 다음에 선자가 샘선자. 그래서 갑상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정확히 뭐라고요? 갑상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호르몬의 종류. 여기는 위치고요. 자, 두 번째는 호르몬의 종류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갑상선 호르몬의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T4라 그러죠. T4는 뭐라 그래요? T록신이라 그러죠. T3는 석삼자를 써서 요오드 티로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드는 호르몬 중에 칼 들고 설치는 놈을 칼시토닌, 칼슘을 혈액안에 담아두는 칼슘을 뼈에다 저장하는 것을 칼시토닌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종류를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주 역할이 뭐냐면 세포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세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역할. 자, 너무 그냥 큰 범위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면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기초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하고요.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주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온도를 적절하게 낮춰주는 역할하고 낮아지면 올려주는 역할하고, 즉 갑상선 호르몬을 쉽게 설명하면 그냥 보일러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보일러를 너무 많이 떼면 어떻게 돼요? 열이 많이 나가지고 부끄럼거리는 다 쓰고 나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몸도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목이 튀어나오고 눈이 튀어나오고 빼빼 마르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갑상선 기능 항시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가 되면 에너지 대사가 안 되니까 자꾸 살이 찌게 되고 몸이 처지게 되고 몸에 부종이 생기게 되고 입술이 붓게 되고 뭔가 이상하게 항상 그 뇌 기능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제일 인체적으로 힘들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보셨죠? 이렇게 딱, 야, 너 뭐해? 이렇게 맹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거는 갑상선하고 부신 호르몬이 동시에 떨어져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갑상선에 대처를 하시려면 가장 기본 개념이 이제 뭘 알아두셔야 하면 네 번째. 자, 이 보일러 역할까지 기억내셨죠? 네. 나중에 이제 이 호르몬 전체적인 밸런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네 번째로, 자, 이게 호르몬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어떻게 분석을 해보시냐면 이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 T4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주 원료가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 단백질이야. 자, 그러면 이 티로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페닐 알라닌이라는 이게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아니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필수 아미노산. 이거는 음식에서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페닐알라닌이 우리 몸에서 티로신이라는 이 비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이거는 간에서 이렇게 대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페닐알라닌에서 이렇게 티로신으로 바뀌려면 이 에너지 대사에 비타민 B3, B9, 그 다음에 철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비타민하고 미네랄 부족으로 에너지 대사가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티로신은 나중에 L-도파를 거쳐서 도파민으로 오늘 아침 배우셨죠? 네. L-도파, 도파민으로 바뀌어지는 요것으로도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몸에서 뭘 기억을 하시냐면 단백질이 호르몬으로 바뀌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체내에 충분히 있어야 돼요.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러면 이 T4가 만들어져 가지고 뭘로 전환이 돼야 되냐면 T3로 전환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 T4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아미노산, 티로신 이렇게 아미노산이 두 분자가 이렇게 합쳐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합쳐지고 여기에 요오드라는 미네랄이 4개 이렇게 달라붙은 형태. 아이오딘, 이 아이를 요오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요오드가 4개 발라가 붙은 형태를 보고 뭐라 하냐면 T4 또는 티록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티로신은 페닐알라닌에서 전환돼가지고 B3, B9, 철분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 이해됐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비타민, 미네랄 결핍을 일단 보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 티로신이 안 만들어진 거는 B3, B9, 그 다음에 뭐예요? 철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스토레이트하고 액티바이저를 충분히 먹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에너지 대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헬레떼 한 사람들은 다 미네랄 부족이라니까요. 결론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오드가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김이나 미역, 다시마 이런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미역국도 드시고 김도 먹고 다시마도 먹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몸의 갑상선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티록신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기초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려면 이렇게 T3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T3가 우리 몸에서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갑상선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약 10% 정도는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데 요 T4가 일을 하려면 T3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을 일꾼이 되기 전이에요. 요 놈은 일꾼으로 만들어진 놈. 이게 쉽게 설명하면 아들이 태어났는데 군대 가기 전에 아들이고 이건 군대 간 아들. 그래서 요 군대 간 아들을 교육을 시키려니까 어디로 보내냐면 간이라는 곳으로 보내야 돼. 이 간이 이제 군대인 거예요.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시켜가지고 요 놈 하나를 이렇게 딱 탈락을 해. 그러면 T3, 3요오드 티론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이 우리 몸에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T4에서 T3로 바뀌려고 봤더니 뭔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뭔가 우리 몸에서 바뀌려면은 그걸 도와주는 조효소 역할을 하는 건 전부 미네랄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셀레늄이 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T4에서 T3로 전환이 안 되면은 에너지 대사가 안 일어나니까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항상 힘들고 부종이 생기고 뭔가 힘이 없고 뇌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막 혈액이 탁해지고 부종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기본 매개체는 단백질, 미네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단백질, 미네랄 중에 특히 셀레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자를 재보실 때 셀레늄이 주 역할이 또 갑상선에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T4에서 T3로 전환할 때 주 역할이 뭐예요? 셀레늄이겠죠. 그럼 정상범위에서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셀레늄 결핍, 그 다음에 페니랄라닌이 늘어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페니랄라닌 분석은 64페이지 가면 아미노산 유실량 분석 보고서 있죠? 거기 보시면 리신, 트립토판, 페니랄라닌 세 번째 나오잖아요. 거기 가셔가지고 이게 정상 범위에서 이 끝이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되게 보면요. 정상 범위에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 범위에서 가 있더라도 오른쪽 딱 가버린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유실량이 엄청 늘어난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보실 거. 자, 분석 기법 이해되셨죠? 그래서 갑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보셔야 되고 자, 갑상선에서 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칼슘 대사예요. 자, 갑상선 호르몬 중에 자, T4 그 다음에 T3 세 번째가 무슨 토신? 칼시토닌. 토신이 아니고 칼시토닌이죠. 자, 칼시토닌은 자,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한번 뼈를 그려볼게요. 혈액 안에 칼슘이 남아 돌아요. 이게 남아 도는데 이 칼슘을 뼈에다 이렇게 저장하는 호르몬이 뭐예요? 칼시토닌. 자,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이렇게 다시 빼오는 호르몬을 파라토르몬. 파라토르 호르몬. 이거를 부갑상선 호르몬.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부갑상선 호르몬. 그러니까 칼시토닌 파라토르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칼슘 대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양자상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었든지 부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었든지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 갑상선 대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호르몬이 제대로 부족해가지고 뼈에서 칼슘을 못 빼서 쓰면 pH 산도 7.4가 조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항상 피가 탁해지고 뭐 걸쭉해지면서 혈액이 산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에너지 대사가 안 일어나니까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 칼시톤이라고 파라토르몬의 관계, 그래서 갑상선하고 부갑상선을 여러분이 반드시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지난주 했던 거를 지금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토르몬은 부갑선상. 네, 파라토르는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네. 그래서 파라토르 호르몬을 부갑상선. 자, 그러면 여러분 부신 호르몬을 잘 기억을 하세요. 부신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부신이 왜 위치가 중요하냐면 심장 바로 위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딸려 있다고 해서 이놈을 신장 위에 부수적으로 딸려 있다. 그래서 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업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심장 위에 엎여 있잖아요. 부신 업신. 예, 전부 다 피곤하신가 봐요. 자, 그러면 부신은 이게 봤더니 자, 바깥쪽에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피질. 또는 겉에 있다고 해서 겉질이라고 그러죠. 안에 있는 거를 속에 있다고 해서 속질 또는 수질. 아, 우리 나이트클럽 가고 그러잖아요. 그 속된 말로 야 수질이 좋다 그러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네, 꽉 차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부신 누가 또 인자떡이 돼가지고 부신은 부신 피질 호르몬이 있고 수질 호르몬이 있다 했죠. 자, 부신 피질 호르몬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자, 이 바깥쪽에 있는 것도 요 피질 있죠.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뭐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가까쪽에 있는 거를 뭐냐면 토리층이라고 해요. 토리층이라 해서 이거는 뭐냐면 알도스테론. 자,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는데 이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나트륨 제우스
칼륨 배출. 예, 칼륨을 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제흡수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면 알도스테론이 높아지죠. 그러면 고알도스테론 혈증이라는 게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주로 혈압에 관여합니다. 혈압.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층에 있는 게 뭐냐면 다발층이에요. 자, 이 다발층은 어떤 게 분비가 되냐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자, 여러분, 예. 코티솔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코티솔이 왜 중요하냐면 코티솔은 항염 작용을 합니다. 무슨 작용한다고요? 항염 작용을 해요. 자,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코티솔 분비가 많아졌어. 그럼 염증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어때? 무기력해지고 이제 체내의 염증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티솔이 가장 중요한 게 항염 작용이에요. 자, 그러면 코티솔이 또 중요한 작용이 있는데 혈당 상승 작용이에요. 혈당 상승 작용. 자, 혈당을 어떻게 상승을 시키냐 봤더니 코티솔이 자, 여러분 스트레스를 확 받아버리잖아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이 땡기죠. 안 그러시던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이 땡기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티솔이 분비돼가지고 혈당을 높이는데 어떻게 돼? 이 코티솔 호르몬이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이동해요. 자, 간에는 우리가 포도당을 비상상태에 모아놓은 거를 뭐라 그러냐면 글리코겐이라고 해요. 글리코겐. 자, 우리 몸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여러분이 특히 포도당이 남아 돌잖아요. 그러면 간하고 근육에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해놔요. 자, 이거를 분해를 시키면 뭘로 바뀌어지냐? 포도당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포도당을 내보내면 혈당이 어때요? 높아지죠. 그래서 혈당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가?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을 분해해서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이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써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혈당이 돌아다니면 어때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잖아요. 혈당은 근육에서 엄청 끌어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스트레스 받고 나면 자꾸 달달한 게 땡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신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부신 피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역할들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물층에서 자, 부신 피질이 어디에 있어요? 신장 위에 붙어 있죠. 근데 이 삼각형 모양을 보니까 안에 있는 삼각형은 속질 수질이라고 바깥에 있는 거는 피질 겉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피질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토리층, 다발층, 그물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자, 이 남성 호르몬 중에 DHEA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자, 이 호르몬에서 시작해가지고 뭘로 바뀌냐? 여러분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요렇게 바뀌고요. 요 놈이 에스트로겐 요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작동을 안 해요. 코티솔이 과다 분비돼가지고 에너지 대사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신 피질에서 너무 과다하게 코티솔이나 이런 걸 많이 써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호르몬의 문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몸에서 늘어나기 시작이 돼요. 당 대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신 피질이 왼쪽으로 줄어드시는 분들은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 부신 피질에서 호르몬을 과다하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부신 피질 호르몬 과다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신가요? 예, 그러면
자, 부신 피질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 몸을 보호해주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개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부신 피질이 중요한데 이제 피질을 정리를 했어요. 자,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어요? 알도, 스테론. 얘는 무슨 일 한다고요? 나트륨, 제흡수, 칼륨 배출. 자, 코티솔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항염증 작용, 그 다음에 혈당 상승 작용. 그 다음에 DHEA, 이 안드로겐에서 얘가 이제 분비되는, 거기에서 이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남성 호르몬이 DHEA라는 호르몬,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 DHEA가 분비되는데, 요 놈이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렇게 우리 몸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대로 분비가 돼요. 자,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안 속으시네.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남성 호르몬 들었다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막 헷갈려. 우리 몸 왜 여성 호르몬이 있냐고. 난 난소도 없는데. 뭐 그런 점. 어디서 만들어져요? 부신 피질에서. 남자 여자나 나이가 50 이상 넘어가면 네네. 거기 호르몬을 좀 그렇게 뭐랄까. 그죠? 여성들은 이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고 남성들은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일정 기간 유지하는 거는 이 이제 부신 피질의 역할인데 실제로 여기서 미미하게 만들어져요.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DHEA는요 항노화 호르몬이라 그래요. 항노화 호르몬. 자, 이 항노화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노화가 급격히 되죠. 여성들이 에스트로겐 줄어들면 어때요? 갱년기 장애가 시작이 되고 뭐요? 전체적으로 생리불순이 일어나면서 뭔가 이게 뭐죠? 안면이 막 붉어지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질건조증이 생기고 이런 것이 여성의 동화잖아요. 남성들은 어때요?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우락부락한 근육이 유영준생 옛날에 막 테니스도 쳤지만 뭐 이게 이제 나이가 노화에 의해서 줄어들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 부신 피질 호르몬이 양자상에서 줄어드신 분들은 무슨 일을 하셔야 되냐? 이 부신이 잘 만들어지려면 이 피질에서 잘 만들어지려면 비타민 C, 그 다음에 이 코티솔이 잘 만들어지려면 비타민 B5.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신 피질에서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역할이다. 개념 이해되셨나요? 네. 비타민 C는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액티바이저하고 파워카테인. 여기 액티바이저하고 파워카테인이 들어있어요. 제수체도 들어있네요. B5는 어디 들어있어요? 파워카테인하고 액티바이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주스, 점심에 주스, 저녁에 먹는 리스토레이트 미네랄 주스 이거를 충분히 먹어주면 부신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다. 그래서 부신의 위치, 역할, 호르몬의 종류. 그러면 피질 말고 아까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수질, 속질. 예, 속질. 우리 나이트 가서 그 이쁜 여성들이 많으면 오늘 수질이 좋네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를 해도 잘 안 웃으네요. 오늘 수질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이 좋다는 거예요. 자, 이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아들의 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르 아들의 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자, 이 호르몬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아들의 날린은 심박동수를 증가를 시켜요. 그 다음에 노르 아들의 날린은 말초혈관을 어때요? 수축시켜요. 자,
말초혈관을 수축시켜가지고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돈 내라! 딱 이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견뎌줘요. 심장이 벌렁거리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벌렁벌렁 이용사님 누가 돈 내라! 하면 뭐라 할 것 같아요? 까부지 마 그래요? 우리는 갑자기 우리 앞에 내가 남떨어지게 서 있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버렸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찔하죠. 아찔해요. 떨어져보셨어요. 뭔가 우리는 아찔한 상황이 되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 아드레날린이 이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응급한 상황 있죠. 자, 불이야! 하면 무슨 호르몬이 분비될까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박동수가 이 뭐냐면 급격히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빨리 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초혈관을 수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호르몬의 역할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응급할 때는 아드레날린. 꼭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 나를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켜가지고 나를 지켜주는 이제 호르몬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이야 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어르신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불났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금고를 들고 담을 넘어갔단 말 들어보셨어요? 막 쌀을 10kg짜리를 들어서 막 이렇게 넘겼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때 그 괴력의 힘이 나오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몸은 이런 부신 피질, 부신 수질에서 나온 호르몬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거를 꼭 알아두시고. 두 가지 호르몬 동시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분비가 되죠. 같이 분비돼요? 네네. 동시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티솔,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잖아요. 아드레날린, 코티솔이 분비돼갖고 혈당을 올리면서 내 세포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이 나트륨을 재흡수해가지고 어때요?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해갖고 또 에너지를 끌어다 쓰고 이런 원리가 되어 있는 거죠. 분위기가 양싸. 자, 여러분 나트륨을 갑자기 많이 끌어다 쓰면 몸에 뭐가 부족할까요? 칼륨이 부족해지죠. 칼륨이 많이 부족하면 심장 박동수가 돼요. 너무 칼륨 부족해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심장 마비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면요 고도의 극도의 공포를 주면 사람 죽어버려요. 별로 드셔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칼륨 부족으로 심장 마비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몸은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 개념적으로는 정리가 되셨죠. 위치, 역할, 그 다음에 호르몬의 하는 기능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뇌하수체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뇌하수체. 자, 여러분 뇌하수체는요 쉽게 보면 요게 이제 대뇌예요. 요렇게 있는 게 소뇌. 여기 대뇌. 그다음에 여기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있는 게 이제 여기가 시상하부. 여기에서 있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표주박처럼 너무 못 그렸다. 너무 이상한데요?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튀어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표주박처럼 튀어나와 있는 놈 있죠? 요거를 보고 뭐라 하냐면 뇌하수체. 뇌에서 빠져나온 하수도 구멍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자, 이 뇌하수체는 왜 중요하냐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한테 모든 밸런스, 호르몬 밸런스를 명령하는 기관이에요. 자, 호르몬을 분비해라라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명령권자는 시상하부예요. 요놈의 명령을 받아서 뇌하수체가 가가지고 갑상선 딱 때려가지고 야 임마 너 분비해 이런 거예요. 부식 너 분비해 뭐 이런 식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해 이게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 대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뇌하수체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종양이 많이 생겨요. 자, 여기에
혹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호르몬 분비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갑상선, 부신 호르몬, 성장 호르몬, 유주 분비 호르몬 모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저 사람 허우대는 멀쩡한데 이상한 짓 한다. 어디에 문제가 온 거야? 뇌하수체. 그럼 양자 찍어보면 뇌하수체 딱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정상 범위에서 바닥에 있어요, 호르몬이. 여러분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이게 정상 범위에서 있잖아요. 이 바닥 쪽에 있어요. 항상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이 밀도가 상중하로 있잖아요. 쫙 해서 바닥에 떨어져 있어. 왜냐면 정상 범위에서 꼭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정상인데 만약 왼쪽으로 가 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뭔가 짜증이 나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경우. 이게 왜 실제로 왼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 여기 종양이 생겨버리면 나중에 진짜 다 망가져요. 갑상선, 부신, 성장으로 모든 기능이 망가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정상 범위에서 왼쪽으로 가신 분은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종양을 의심해 봐야 돼요. 자꾸 몸이 있잖아요. 뇌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뭔가 막 지쳐있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뇌하수체 호르몬, 뇌하수체가 종양이 생긴 케이스일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신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뇌분비가 너무 중요하니까 위치. 그러면 뇌하수체는요, 여러분이 혓바닥을 딱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위에 보면 코 구멍 2개 있죠. 네. 그 바로 위에가 뭐가 있냐면 이 뇌하수체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분위기가. 네, 아셨죠? 그래서 뇌하수체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 데는 종양을 의심해봐라. 그리고 정상 범위에서 왼쪽으로 줄어든 거를 의심해봐라. 종양은 암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죠, 이제. 암이라기보다도 이제 보통 암의 전 단계죠. 네. 저게 암이면요, 이미 얘는 망가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이제 암으로 가신 분들은 나중에 수술해도 이미 늦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쭉 보시다 보면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송가선 위치. 자, 송가선은 여러분이 이게 대뇌고 뒤가 손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뒤에 콩만한 거 있죠. 요게 솔, 방울, 샘이라 그래가지고 자, 솔이니까 뭐예요? 소나무 송자죠. 방울이니까 뭐예요? 과일 과자죠. 샘이니까 뭐예요? 샘선자죠. 그래서 송과선이라 그래요. 솔방울 샘이라 그래요. 한국말로 어떤 분이 어떤 놈이라 그랬거든요. 솔방울 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 예. 그리고 한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송과선이라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 솔방울이니까 몸체자를 써서 송과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나쁜 버릴 수 있어요. 지가 하면은 최고 좋은 거고 너이 하면 나쁜 거야. 아셨죠? 다 지 말로 바꾸는 거야. 이거 진짜 안 좋은 버릇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솔방울샘, 송가선, 송가체 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 송가선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와요? 멜라토닌 호르몬. 자, 멜라토닌 호르몬은 무슨 호르몬이냐면 수면 호르몬이에요. 자,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또 무슨 호르몬이냐? 우리 몸을 지켜주는 항노화 호르몬이에요. 자, 이 멜라토닌이 분비될 때 우리 뇌에서 같이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에요. 자, 어렸을 때는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돼가지고 키도 크고 근육도 크고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장판이 닫혔어. 그 이후에는 우리 몸을 복구하는 항노화 호르몬으로 성장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것도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려고 봤더니 이 전 단계에 뭐가 필요하냐면 세로토닌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필요하다. 알게 돼요. 자, 세로토닌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는 햇빛을 30분 정도 하루에 쪼이시면 충분히 만들어져요. 자, 이거는 행복 호르몬이에요. 내 집안에만 처박혀 있으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에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햇빛을 보는 이유가 이 호르몬을 만들게.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뭘로 전환이 되냐면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이 잘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안 와요. 뭐가 될까요?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니까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려면 요 바뀔 때 뭐가 필요하냐면 미네랄이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그네슘. 요때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송가선이 왼쪽으로 가 있다. 정상 범위에서 요놈이 왼쪽으로 가 있다. 뭐부터 분석해 봐야 돼요? 마그네슘. 이해됐죠? 마그네슘. 그러면 요 세로토닌은 전구 물질이 뭐냐면 트리토판이에요. 자, 이 트리토판이 요렇게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도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5-HTP라는 게 있어요. 이 중간에 5-HTP. 자, 요게 있는데 트립토판이 5-HTP 세로토닌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이때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요게 B3, B9 철분이 필요해요. 이름이 삼구철이라고. 삼구철을 자시하세요. 삼구철. 자, 그 다음에 요놈이 B5-HTP가 세로토닌으로 바뀌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B6가 필요해요. 네. 옛날 우리 놀 때 369, 369 요거 많이 돌아보셨죠? 369, 369 B3, 6, 9 철분이 필요로 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의 밸런스는 비타민, 미네랄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트립토판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음식에 들어있죠.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뽑아라겠더니 바나나래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음식을 뽑아라겠더니 막걸리. 막걸리니까 입맛 따시는 분이 있으시네. 여러분이 막걸리는요 가장 좋은 그 뭐냐면 호르몬제일 수 있어요. 저녁에 마시면 당연히 잠이 잘 와요. 그쵸? 예, 그래서 드링킹을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뭘 고민해 보셔야 되냐? 마그네슘이 부족한지, 3구철, 비타민 B6가 부족한지 이런 거를 수시로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송가선이 왼쪽으로 간 사람은 첫 번째 뭘 분석을 해 보시라고요? 아니죠. 첫 번째 분석은 이거죠. B3, B9 철분 부족. 이 사람 아저씨 이름이 315 구철이야. 이렇게 해보세요. B3, B9 철분 이렇게 3구철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5-HTP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뭐가 필요해요? B6. 그래서 B6 요거를 배워요. 1단계, 2단계, 요게 3단계. 요것도 다단계야. 인생은 다 다단계로 돼 있어요. 자,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마그네슘. 자, 요 구조를 이해가 되신가요? 이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호르몬이 어떻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트립토판이 우리 단백질 중에 어디에 들어있냐면 웨이 아시죠? 이번 나온 거. 웨이 단백질에 있고 독일에는 아미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백질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쉐이프 안에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이제 빨리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에 출시만 되면 30분 안에 동나는 부모들이라 너무 그냥 혹시 집에 있으신 분 있으세요? 프로쉐이프나 웨이나 아미는? 아 웨이 있으세요? 프로쉐이프는 없으시고 아, 진짜 안타까워요. 이게 정말 좋은 단백질들인데 한국에 빨리 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송가선이 망가졌을 때 왜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 무슨 장애가 와요? 수면 장애가 오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멜라토닌 안 만들어지면 이게 무슨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항노화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면역이 문제가 와요. 면역. 여러분들이 잠을 못 주시면 자, 결론 수면 장애는 뭐에 문제가 오냐면 면역계통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뭐에 걸리게 되냐면 감염성 질환하고 암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해지고 그 다음에 몸에서 암세포가 증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잠을 잘 주무시려면 햇빛을 쬐시고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이렇게 쉽게 강의하는 사람 강의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전 세계에 저밖에 없어요. 예, 잠 깨시라고 한 거예요. 또 막 가서 어디 가서 또 이 소장님이 막 자기 마음대로 자랑했다는 거예요. 예, 웃자고 한 소리인데 가서 죽자고 달라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가슴샘은 뭘까요? 가슴샘. 자,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셨는데 가슴흉, 샘선. 그래서 흉선에서 빠져나오는 호르몬을 뭐냐면 가슴샘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는 어디가 있냐? 심장 바로 위에 보면 이 흉선이라는 림프절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냐면 타이모신 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티모신이라고 그러죠. 타이모신 같은 말이에요. 호르몬. 그래서 T세포를 활성화해서 내 몸의 면역을 지켜주는 호르몬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T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요놈은 골수에서 만들어지죠. 자, 골수에서 성체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뭘로 전환이 되냐? 피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로 만들어져요. 자, 피를 만든다. 엄마세포라는 거죠. 여기에서 뭐냐면 피를 만드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게 만들어져요. 이 적혈구가 뭐냐면은 면역세포라는 거죠. 자, 나를 지켜주는 면역세포, 과립구, 림프구, 그 다음에 단핵세포, 대식세포, 이거를 단구, 단핵구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대식세포가 있는데요. 자, 과립구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상구, 호중구, 호염기구. 자, 이런 게 있고, 림프구는요. 자, 이걸 별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B세포, T세포, NK세포. 자,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왔냐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이 B세포는요, 우리 몸에서 이제 항체를, 외부에서 침입하는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 T세포는 우리 몸에서 이 뭐냐면 요게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이 요 T세포가 골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동을 어디로 하냐면 흉선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태어나기는 골수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는 거야? 흉선에서 자라요. 자, 얘는 대식세포라든가 이런 과립구, 호상구, 호염기구 얘네들이 자, 저기다! 라고 알려줘. 누구한테? T세포한테. 야, 그러면 너 얼른 만들어. B세포한테 있잖아요.
야, 동그란 거 3개, 세모 3개,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너 가서 빨리 저기 들어왔으니까 그걸 정리해라고 명령을 해주는 것이 바로 T세포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샘 면역이, 아니 가슴샘이 이렇게 줄어들면 어때요? 감기, 특히 그 세균 바이러스 있잖아요. 이런 질환에 시달리기가 쉽고요.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이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나이 드실수록 폐렴이 많고 뭐가 많냐? 감기 환자가 많아.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흉산에서 호르몬이 줄어들어가지고 이걸 보고 노화라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나는 이렇게 죽기 싫어 하신 분들은 골수 면역을 올리면 되겠죠. 그럼 뼈가 튼튼하려면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많이 먹고 단백질 많이 먹고 콜라겐 많이 먹고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돼요. 그럼 면역이 올라가요. 결론은 다 먹어야 돼요. 자, 개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생식샘 먼저 볼게요. NK스포는 무슨 일이에요? 아, NK세포 하나 말하죠. NK세포는요,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죽이는 세포예요. 네. 내추럴 킬러 세포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에서 잘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영양 불균형이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QBS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분비계 중 마지막 생식샘이 있는데 여러분, 자, 우리 몸에서 생식샘이라고 하면 정자가 만들어지는 장소를 정소라 그러죠. 난자가 만들어지는 장소를 난소라 그러죠. 그러면 정소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뭐예요?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이 뭐예요? 에스트로겐. 자, 이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바뀔 때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진 호르몬 기억나세요? DHEA.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생식샘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시점이 남성들은 50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1%씩 계속 줄어요, 천천히. 근데 여성들은 어떤 구조가, 잠깐만요. 남자는 50세를 기점으로 확 줄어들고 여성들은 35세를 기점으로 이렇게 확 해가지고 거의 50세가 되면요. 거의 이제 바닥이죠. 자,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니까 여성화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우수에 차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고 영화를 보면서 찔찔 짜고 막 안 하던 행동을 해. 밖에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는 게 오히려 좋아. 남자들이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니까 여성성이 사라져. 갑자기 남성화되고 옛날에 여보가 아니라 야마! 이렇게 돼요. 갑자기. 이게 갑자기 있잖아요. 부뚜막에 올라간 고양이처럼 바뀐다. 야옹! 이렇게 돼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어쩌냐면요. 얼굴이 붉어지고요. 막 가슴이 막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목소리가 막 굵어져요. 여봐! 막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자는 남성화돼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저기 금성에서 온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 되는 거고. 예. 그잖아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프로에서 나왔잖아요. 그 남편하고 이렇게 관계를 네 자로 하면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 두 자로 하면 뭐냐고 그랬더니 왼수. 네 자로 하라 그랬더니 뭐래요? 평생 왼수.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저기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우리 저가의 동치 35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이해를 못하면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아니, 전현이 왜 그래요? 뭐 이러지. 왜 그러냐면 호르몬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들이 갑자기 운다.
아, 저거 갱년기 장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성 좀 미쳤네, 이게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 50세 넘어가서 네네. 키워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 더 나오고 분비되는 거. 아니죠. 여성 호르몬 그대로 있고 남성 호르몬 줄어드니까 여성화 되는 거죠. 네. 거꾸로 여자는 또. 네. 우리 김태우 사님도 가끔 우수에 차가지고 막 하늘 쳐다보면서 울고 그러세요. 그러진 않는데. 좀 여성화 될 것 같아요. 옛날보다 부드러워지시고. 네. 예. 마누라한테 큰 소리도 못 치시고. 우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줄어들었을 때 변화들은 생리적인 변화라는 거죠.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분비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를 조율하는 기관이 어디 있냐면요. 자, 아까 말한 우리가 간내라고 하는 게 있죠. D가 소내고, 여기 앞에 있는 게 대내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뇌 중에 이거를 맨 위에 있는 거 뭐라 해요? 간내라 그랬죠? 간내 밑에가 뭐라 그랬어요? 시성. 아니 중내. 네. 중내 밑에가 뭐야? 뇌교. 뇌의 다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게 숨골, 연수.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뇌 줄기가 있는데 이거를 보고 뭐라 하냐면 뇌 줄기자를 써서 뇌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뇌간의 맨 상층부에 있는 간내는 시상하고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시상의 역할은 뭐예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DNA에다 전달을 해요. 저놈 한 대 패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DNA에다 말해가지고 한 대 딱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시상하부의 역할은 뭐냐면요. 방금 말한 내분비. 호르몬을 전부 다 조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이거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든가 공격을 받는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미쳐가는구나. 그럼 뭐예요? 요거 간내. 맛이 같구나. 간내. 네. 이제 죽으려고 폼 잡구나. 죽네. 네. 연수. 우리가 연이 다 했구나. 맛이 같구나. 우리 사람의 연수가 뭐 70명 나오잖아요. 성격에서. 연수가 다 됐구나. 요단간 걸려고 폼 잡구나. 그 뜻이에요. 이게 참 말 잘 지어놨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간내하고 중내, 연수 이런 그 뇌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상하부가 호르몬하고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왜 염증이 생기냐? 바로 중금속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끼고요. 그 다음에 이 뇌세포에 타우 단백질.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베타 아밀로이드 들어보셨죠? 자, 중금속이라든가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차면 뇌세포가 딱딱해져요. 그러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전부 다 뇌 속에가 뭐예요? 중금속이 찼든지 그 뭐냐면 그 단백질 찌꺼기가 뇌세포에 덮여있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미친년 이상한 거 보지 마요. 아셨죠? 제 말 이해되세요? 이상한 년 미친년이 아니라니까. 좋은 사람인데 뭐가 찬 거야? 찌꺼기가 찬 거야 뇌에. 우리 그러잖아요. 막 앞지르고 막 다니는 분 보면 막 뭐라 하잖아요 우리.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뇌에 영양소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긴 거고. 그럼 염증을 없애려면 오메가3, 코큐텐,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G50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결론! 자, 이 내분비계가 이 호르몬을 조절을 하려면 여기 만들어지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게 일단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안정화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요 신경이 예민해져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뭐냐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안 바뀌어요. 수면 장애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자, 오메가3가 부족해도 어때요? 뇌에 짜증이 많이 나요. 그 다음에 비타민 부족해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 몸에
내분비계를 조절하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를 충분히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이 뭐냐면 콜라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줘야지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요, 내분비계 호르몬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역할, 위치,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고객한테 설명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